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수학선생 세 번째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9월 모의고사를 본 날입니다. 뭐, 슬기로운 수학선생이라고 방송을 하는데 정말 수학선생인지 오디오쟁인지 배달업 하는지 막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름 입시 쪽은 잘합니다. 진짜로 잘합니다. 나중에 제 블로그 링크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입시 많이 잘하거든요. 근데 9월 모의고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블로그에도 수시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수시 원서 언제 해요? 이런 글들 많이 보거든요. 그럼 저는 9월 모의고사 끝나고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납치죠, 납치. 만약에 수시 원서를 썼는데, 내가 지원한 학교보다 수능을 더 잘 봤어. 그럼 납치될 거니까. 그런 거 막기 위해서. 또 하나는 구모를 안 넣고, 예를 들어 원서 6장으로 끝내는 아이들은 이제 9월 수시 원서 접수 후에는 학교 갈 이유도 없어요. 학교 분위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학교 가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학교는 계속 분위기가 안 나빠요. 수능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늘 원서 쓸 때 원서 9장 다 쓰는 게임을 합니다. 당연히 다 써야 되고 원서 9장 다 써야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식입니다. 자, 일단 오늘 모의고사를 봤고요. 지금 화면에는 모의고사 등급컷이 나오네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다시 분석해 드릴 거고, 일단 올해 9월 모의고사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 화면은 첫 40만 명대라 그러죠. 작년보다 6만 명이 줄었습니다. 제가 올해 고3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전생에 우주를 구한 사람들이다. 올해 대학을 못 가면 영원히 대학을 못 간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대학을 아이들이 상당히 잘 갔어요. 그 덕에 웬만하면 재수하지 않습니다. 즉 6만 명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또 인구가 줄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올해 수능 볼 사람이 적어요. 수능 적게 본다는 얘기는 어차피 극상위권부터 쭉 도민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익이란 얘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근데 명수가 줄어들게 되면 등급은 좀 올라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1등급은 어째 똑똑한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은 정해져 있는데 비율이 4%니까 약간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전년 대비 6만 명이 줄었고요. 여기 표가 있어요. 표가 있으면 2018년에 59만, 2019년 60만, 작년에 54만. 그러니까 작년에 대학 잘 간 게 명수가 줄어서거든요. 근데 명수가 줄었는데 대학 정은 별로 안 줄어 잘 간 거예요. 근데 올해는 보면 명수가 더 줄었어요. 심지어 졸업생 등 얘를 재수한 사람들이 더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줄었다는 자체는. 물론 재학생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자여간 올해는 진짜 대학 가기 많이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나중에 등컷을 다시 또 얘기할 거지만 많이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치고, 자, 이제 에듀동화나 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빅킬러 문항이 어렵게 지속됐다. 이분은 아마 이 기사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모의고사가 이래요. 옛날에는 정말 수능이 의미 없었단 말 나왔던 게 21번, 29번, 30번 진짜 어렵고 나머지 쉬웠기 때문에 3개 포기하고 나머지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가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려운 건 줄었지만 중간 문제들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쓰는 거고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부한 아이와 공부 안 한 아이를 변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모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육모 같은 경우는 나영 너무 쉬웠죠. 근데 올해는 구모 나영 많이 어려웠거든요. 여기 보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이거 볼게요. 그러니까 만점자 비율.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작년 나형 수능 보면 만점이 149점이에요. 이때는 옛날에는 수능 만점 받고 서울도 못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난이도면은
수능 만점 받으면 서울대 갈 수 있었다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뭐 이렇게 표점 올라가는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올해 육모 보면 나형은 뭐 만점 비율이 1%가 넘습니다. 1.2%.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나형 공부 별로 안 잘하는데 많이 쉽게 나왔는데 올해 구모는 많이 어렵게 나왔어요. 진짜 많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가형은 뭐 꾸준합니다. 가형은 뭐 늘 빅킬러. 그러니까 이제 뭐 빅킬러도 아닙니다. 그냥 다 킬러예요. 뭐 옛날처럼 뭐 진짜 막 죽이고 정말 어려운 문제는 많이 줄었는데 그 대신 평범하게 어렵습니다. 그냥 뭐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암산으로 풀만한 문제들도 뭐 지금 앞에 나오긴 하는데 그런 문항이 점점 줄고 다 신경 써야 되는 문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모도 뭐 어려운 문제 출제는 계속 됐을 거고, 아마 뭐 건방진 소린데 올해 수능은 가형은 아마 이렇게 빅킬러들이 많이 나올 거고 나형은 구모보다는 쉬울 겁니다. 왜냐면 구모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조금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구모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 모르죠. 또 어렵게 나올 수. 근데 어렵게 나올 확률은 줄어드는 게 올해가 진짜 뭐 우주를 구한 애들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도 뭐 변별이 됩니다. 그 원인을 한번 볼까요? 이게 구모 등급 컷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형은 뭐 92점, 뭐 나형이 84점인데 뭐 이게 높은 이유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명수가 줄었어요. 그 명수가 줄어들면 상위권들은 늘 잘하거든요. 이 와중에 뭐 의대갈 애들이 좀 복잡해서 반수 덜 하긴 했는데 뭐 그럼에도 가형 점수는 이 정도가 나오는 게 맞고요. 나형도 문제가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88점 나오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뭐 20번, 21번, 29번, 30번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형에서 그 정도는 못 풀 수 있겠다 싶어서 뭐 84점까지 나올 수 있었다. 뭐 2등급 컷이 뭐 가형이 85점, 나형이 76점. 뭐 두 개 더 틀리면 2등급. 뭐 나형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 가형도 비슷하게 나온 거고, 이런 거고. 좀 재밌는 얘기가 방금 학원에서 이제 퇴근하기 전에 우리 학원 고3 아이가 있어요. 많이 잘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번에 수학을 망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74점 맞았는데 보니까 내가 아까 말한 20번, 21번, 29번, 30번은 틀렸더라고요. 뭐 4개 틀려서 뭐 그건 감안했는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8번, 뭐 10번 이런 거 틀리니까 아이는 뭐 울라고 왔는데 저 울지 말라 그랬거든요. 뭐 이거는 뭐 진짜 미스니까 뭐 뭘 공부해야 되냐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렇다고 계산 박사 풀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뭐 17 빼기 11, 뭐 이런 거 틀린 거를 어쩔 수 없지 않냐. 다행히 구모가 약이 됐을 거다. 나머지 해나가자. 이렇게 다독거렸는데, 이건 팩트예요. 저 막, 안마 잘 봐도, 뭐, 어려운 3점 틀리고 그러면 막말도 하거든요. 뭐 그 아이한테 그렇게 대꾸를 했어요. 뭐 잘 볼 거예요. 제 생각인데 이제 그 아이 수시원서 쓰는 것도 아마 제가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그 수시원서도 뭐 당연히 써야 되니까 할 거고, 아직 뭐 가형 본 아이들은 지금 뭐 토론하고 있으니까 뭐 그 아이들은 그 아이대로 나올 거고 아마 그것도 설명해 줄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보면 작년 구모예요. 작년 구모는 뭐 수리 가는 똑같아요. 92점 뭐 92점 보면 됩니다. 차이 없어요. 근데 수리 나가 88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84점. 2등급도 80점인데 올해는 76점. 4점 정도 빠졌는데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도 구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구모는 좀 평이하게 나왔어. 근데 작년도 육모를 보면 안 평이했거든요. 올해 육모보다 많이 점수가 낮거든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능에는 뭐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작년 나형 수능이 1컷이 76점일 만큼 많이 어렵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올해 구모 이렇게 봤을 때 이거보단 쉽게 나올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뭐 코로나도 있고 이 정도까지 변별 안 해도 조금 쉽게 나와도 애들이 알아서 못 볼 거거든요. 만약에 이 정도 난이도가 작년이었으면 88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나형 기준으로. 가형이 뭐 96점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가형은 자잘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극악이 어려운 건 없는데 시간 많이 쓰거든요. 이제 이래서 가형은 아마 92점이 나올 것 같고,
뭐 이 정도면 나영은 88점일 건데 84점 됐던 이유는 올해 그만 공부를 덜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구모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수능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수능 대비가 아니고 이제 대입을 대비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수시랑 정시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나중에 또 설명해 줄 거지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 구모 본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는 뭐 수시에서 정말 원하면 쓰는 거고 아니면 그 이상 쓰는 게 맞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뭐 내신이랑 뭐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그건 뭐 나중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블로그에 글 써주시면 뭐 제가 뭐 각각 분석해서 이렇게 방송도 해드릴게요. 어디게 더 유리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면 되는 거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구모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뭐 이유는 뻔하지 않을까요? 뭐 구몬보다 안 나오는 이유는 반수생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니까 걔네들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과의 경우에는 빠질 수가 있는 거고 본과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공부한다면. 근데 하위권이 공부하면 무조건 올라요. 왜냐면 중위권 애들은 수시 보면 공부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위권들은 구모 보고 나면 공부하면 올라갈 거고 뭐 쭉쭉 공부하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신모에는 뭐 똑같이 아마 신모는 나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를 거예요. 1컷이 한 88점까지 갈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가형은 뭐 92점 고정일 확률이 높습니다. 뭐 이거야 뭐 워낙 뭐 뻔한 거니까 이렇게 갈 거니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이제 뭐 수시 준비해야 되고 뭐 전부 다 혹시 저랑 상담하시려면 진학사에다가 점수라도 넣어주시고 점수 다 넣으셔야 돼요. 내신 점수는. 그리고 거기서도 좀 뭐 비싼 거 결제하면 편해요. 뭐 제가 데이터 보기 편하니까 빨리 결과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줄 거고 또 고맙게 육모랑 삼모, 육모, 구모 정도만 점수를 넣어주신다면 아이가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명확히 그것도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유, 오늘 구모 끝나서 이제 고민 많을 거예요. 특히 문과 아이들 수리가 너무 어려워서 수능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 많이 걱정할 거거든요. 수능은 나형 기준으로 더 쉬울 겁니다. 가형은 비슷할 거예요. 뭐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의대생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형은 뭐 이렇게 되고 나형은 좀 쉬울 수 있다. 일단 나는 탐구들은 뭐 다 뻔할 거고요. 뭐 국어 같은 경우에도 올해 좀 어려웠죠. 뭐 국어 뭐 89점 나왔다는 얘기는 아마 국어는 좀 어려워질 거예요. 국어 계속 어려워질 거고 뭐 수능 때 국어 약간 쉬울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구모 마쳤으니까 이제는 수시에 우리는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자소서 준비하셔서 자소서 쓰셔야 되고 뭐 어떻게 될지 보셔야 되고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면 용어들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잘 해석해 줄 테니까 뭐 댓글 남겨주시면 아마 이건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러게 이게 생각보다 1부, 2부 나눠서 방송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막상 이 구모 가지고 제가 문제 하나하나 설명할까도 생각했는데 편집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저도 좀 오버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 좀 힘든 것 같아서 못했고 뭐 이 정도 흐름 정도만 일단 10월 모의고사는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예요. 패자부활전이니까 뭐 그거는 뭐 목숨 안 걸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게 또 이렇게 방송하니까 좀 방송의 내용이 너무 없어 보이긴 하네요. 일단 더 궁금한 거는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들 최대한 다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수시 걱정되시면 역시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세요. 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칠게요. 일단 나머지는 블로그에 댓글 다는 걸 개별적으로 어떤 점수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내용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래봤자 뭔 의미가 있어. 뭐 각각 점수 모르는데. 이렇게 마칠게요, 오늘은. 그리고 아마 내일 다른 방송 나올 수 있을 거고, 내일 또 블로그에 뭐 수시 작업할 겁니다. 자, 슬기로운 수학선생 세 번째 컨텐츠인데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용이 부실해서 죄송하고요. 근데 그거는 개별적으로 뭐 데이터 가지고 제가 다시 분석할게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